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요, 배우자가 이제 손소독제나 이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져서 지금 논란인데, 보유량이나 또 이 거래 시기 등 의혹에 대한 이 보다 구체적인 정황들이 지금 속속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시기 이 손소독제 관련주를 지속해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2017년 1,600주였던 보유량이 2018년에는 3,618주, 또 2020년에는 4,868주까지 늘어났고요.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한 2021년에는 해당 주식을 5,000주까지 사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정 후보자 2017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질병관리본부장과 또 질병관리청장을 맡아서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했기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 후보자의 배우자에게는요, 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정 후보자 배우자는 2017년 마스크 필터 제조 회사의 주식을 2만 주 가지고 있다가 이걸 2018년 전량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가 마침 같은 해인 2018년 3월에 이 회계 자료가 불투명하다라는 이유로 이 감사 거절을 받은 뒤에 거래가 정지가 됐었고, 네. 이듬해인 2019년에 이 상장 폐지가 됐다는 점에서 이 주식을 처분했다는 시기가 공교롭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8년 해당 주식을 전략 처분했다는 사실 외에 이 정확한 매도 시점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당시는 정 후보자가 이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였고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상장 폐지 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이 주식 거래에 그걸 활용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소유한 농지에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이 지급된 정황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던 마을 주민은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 그렇다면 현직 의사로 알려진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거 부정수령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정 후보자 배우자는 정 후보자와 서울대 의대 동기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현재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일보가 이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 소재의 농지에 이 농업 직불금이 지불된 걸 확인을 했는데, 이게 농지 소유자가 아니라 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이 직불금이 지급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 지급 당시에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주민을 이 취재진이 직접 만났는데, 땅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 이 직불금을 신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당 직불금을 농지 소유자인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받았을 경우 부정수령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일보에서 계속 보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 다른 마을 주민들을 통해 정 후보자 부부가 이따금 마을에 찾아와서 농사일을 했다, 이런 말도 나왔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실제 정 후보자 부부가 가끔 농사일을 했다고 해도 쌀소득 직불금, 또 이 반농업 직불금은 연중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이 농업인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또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평창군 소재 농지를 매입했던 시점이 평창올림픽 유치가 추진되던 그 시기와 맞물려 있어서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정은경 후보자의 입장도 나왔는지 좀 있으면 전해주세요. 네, 정부조는 앞서서 이 배우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보도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들이 많다라고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대통령실 역시 이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 후보자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앞서 나온 정은경 후보자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청문회를 지켜보시면 많은 부분에 또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거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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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자, 들어보셨습니다만 이제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의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 바로 해명 못하고 미루느냐 이러는 겁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퇴하는 게 도리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이 대통령이 도입한 이 국민추천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이나 공공기관장 등 고위급 인사들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도록 하는 국민추천자를 도입했고요. 대통령실은 정은경 후보자 지명 당시에 코로나19 때 국민을 안심시키고 방향을 제시했다는 등의 국민 추천이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배우자 의혹 등 상당한 논란이 제기된 인물인데도 국민 추천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지명됐다며 이는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그 발표했던 인사 중에서 네. 유일하게 딱 한 명에 대해서 국민추천제 언급을 하면서 발표한 사람이 네. 있습니다. 바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고 뭔가 좀 끌어오는데 국민들을 하도 많이 추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명합니다라고 이제 한 발 슬쩍 퇴로를 확보해 두면서 임명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각종 의혹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아내인 정 후보자가 이 코로나19 방역 지휘관이던 시절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이런 의혹.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해 충돌 소지는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다 기억을 하지만은 그때 마스크만 해도 1인당 몇 장씩 배당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국에서 다 줄 서서 사고 그러면은 누가 봐도 마스크를 비롯해서 코로나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그 주가가 오르겠죠. 예. 그런데 그 시점에 이제 주식을 샀다는 이야기인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정은경 그 후보자는 그때 방역을 총괄을 했기 때문에 네. 정부 정책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정부 정책을 알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비롯해서 다른 방역 장비들이 어떻게 뭐 구매가 되고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예.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을 그 배우자에게 기팀이라도 했다고 하면은 이거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확인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뭐 이해 충돌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정은경 후보자가 지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에서 다 설명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런 논란이 되는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청문회에서 설명을 하겠대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김민석 후보자 논란이 일어났을 때 본인이 다 설명을 청문회에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도 모든 논란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청문회에서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 인사청문회가 그 여당이 다수니까 청문회까지 가면은 본인들의 우군이 있잖아요. 네. 우군이 있으니까는 일단 청문회 가서 한 이틀, 총리는 이틀, 장관은 하루만 버티면은 임명이 된다. 네. 특히 장관은 이 인준 투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무조건 임명이 될 거니까 괜히 그 전에 어떤 그 사전 검증에서 이것을 말을 했다가 더 논란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청문회 하루만 버티는 쪽으로 가자. 이런 인식이 지금 강범위하게 퍼져 있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있으면 설명을 바로 하면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청문회 가서 하겠다. 이거 버티기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일단 뭐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낫죠. 예를 들어서 정확하지도 않는데 아닙니다. 아니면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는데 맞습니다. 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실 대통령실에서 정은경 전 질병청장은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해명이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반대로 봤을 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낙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게 당연한 인사청문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도 사실 같은 의사 출신이고 그렇죠. 그 서울의대에서 전공의를 전공했기 때문에 네. 의료계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그 누구보다도 정보가 빠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정은경 전 질병청장 부분들도 헌신했던 모습이 있지 그 배우자와 어떻게 어떤 내부 정보를 통해서 사실상 어떤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조금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부분 같고요. 예. 사실 이 의혹이 이해 충돌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는 보이나 사실상 이 부분을 그 여론전을 피워서 낙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봐서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청문회에서 과연 버티기로 해서 넘어갈지 아니면 진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